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토지 1부의 3편, 종말과 바라입니다. 저는 3편이 1부에서 읽은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어요. 전개가 빨라서 읽는 속도도 빨랐고요. 3편에서는 악인 3인방의 악행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지고요. 그 악행이 결국 탄로가 나서 벌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악인이 등장하는 악의 종말과 또 다른 악의 발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평산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하만댁은요, 김평산의 부인이죠.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뇌짐이라고 해서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요. 약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인 거북이는 양반의 핏줄이라면 뭐든 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남에게 함부로 손찌검을 하고 남의 것에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김평산과 귀녀는 아직도 작당 중이에요. 그들의 계획은 이래요. 귀녀가 칠성이와 몸을 섞어서 아이를 만든 후에 최치수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지고 나면 최치수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줄 착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최참판 집안은 그들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획이었죠. 그들이 그런 작당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또출레입니다. 김평산과 귀녀는 그런 또출레를 보고도 언제 죽나 몰라. 재수없어. 이렇게 욕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요. 왜냐? 또출레는 아들이 동학당으로 포살되고 나서 실성해서 마을을 떠도는 여자라 제대로 사리분간을 하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한편 최치수는 강포수와 그리고 몸종 수동이와 함께 여전히 산에서 별당 아씨와 구천이를 찾으려고 헤맵니다. 강포수는 몸은 산에 있지만 마음은 귀녀에게 가 있는데요. 하루는 더 이상 그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는지 최치수에게 자신과 귀녀를 혼인시켜줄 것을 부탁합니다. 최치수는 가는 눈을 뜨고 별다른 대답 없이 강포수를 바라보기만 하죠. 새로 날이 밝고 세 사람은 어김없이 또 사냥을 위해, 사람 사냥이죠, 구천이를 찾기 위해 산을 타는데요. 멧돼지를 강포수가 빗맞히는 바람에 몸종이었던 수동이가 다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크게 다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수동이는 결국 다리를 절게 돼요. 다행히 최치수와 강포수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워낙 최치수의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라 헛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최참판댁의 최치수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느니, 외놈 병정에게 당했느니, 동학당 남은 무리에게 총 맞아 죽었느니 하면서 소문은 전부 수동이가 아니라 최치수를 겨냥하기 시작합니다. 귀녀는 다친 수동이 때문에 산에서 내려온 치수를 어떻게든 유혹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치수는 그런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다만 강포수에게 시집을 가는 게 어떻냐? 가라! 하고 이렇게 반강제로 말을 합니다. 크나큰 모멸감을 느낀 귀녀는 살기를 띠고 그날 밤 일을 치르기로 하는데요. 초당에 군부를 피워놓고 치수를 거기에서 자게 한 다음에 평산이에게 최치수를 죽이도록 지시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평산이는 오히려 주저없이 계략을 세워내는 귀녀를 두려워합니다. 초당에 들어간 평산이는 어쨌든 귀녀가 시키는 대로 치수를 삼끈으로 교우살 목을 졸라서 죽이고요. 정신이 없어서 헐레벌떡 뛰쳐나오는데요. 앞에 검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낄낄거리면서 웃어요. 그 그림자는 어김없이 또 또출레였어요. 또출레는 아까 실성한 여자라고 말씀드렸죠. 또출레는 기둥에 걸린 초롱불을 들고 오더니 소원을 비는 신용을 하면서 소원성취비나이다 소원성취비나이다를 외우다가 초롱불을 떨어뜨려서 넘어뜨리고 마는데요. 그 바람에 기름과 불이 새어나와서 누각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은 걸 먼저 알아차린 쪽은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이야 불이야 하고 크게 외쳤고요. 하인들이 초당에 먼저 달려가서 치수가 괜찮은지 찾아보지만 치수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울부짖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또출레를 범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또출레를 쫓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으려 하지만 결국 무너진 누각에 또출레 또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귀녀의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친 사람처럼 슬픈 척을 하고요. 은근슬쩍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집안을 먹기 위함이죠. 이 일이 마무리되면 한몫 챙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귀녀와 평산이 외에 칠성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녀와 관계를 맺은 건 칠성이 자신이고요.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사실은 강포수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최치수의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어찌 된 일인지 평산이 계속 칠성이를 피하는 거예요. 한편 최치수의 죽음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용이었습니다. 용이가 생각하기에는 미친 사람이 과연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살인을 계획해서 삼끈을 가지고 다녔으며 불까지 냈다라는 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말 덕분에 칠성이는 왜 그렇게 김평산이 자신을 피했는지 알게 됩니다. 살인. 그가 바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살인의 후유증 때문에 자신을 계속 피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집안의 어르신 윤씨 부인 역시 또출레가 최치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그 여자는 누구를 해한 일이 없어 라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냥을 당하던 구천인가 우리 환희인가? 하지만 그들은 우관선사에 머물면서 연곡사, 은신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강포수인가? 하지만 강포수 역시 화전민의 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봉순내는요. 이 여인의 촉으로 귀녀임을 직감합니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귀녀의 얼굴이 꼭 악령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남은 서희 근처에 귀녀가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전부였죠. 윤씨 부인은 한밤중에 봉순내를 불러 묻습니다.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이 있느냐? 봉순내는 망설이지만 곧 귀녀를 추궁해 볼 것을 권하죠. 윤씨 부인의 추궁이 시작되자 귀녀는 이때다 싶었는지 이제까지 모아왔던 연기력을 완전히 펼칩니다. 슬퍼하는 척을 하면서 제가 최치수 어린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윤씨 부인의 시선과 어두운 낯빛뿐이었어요. 사실 최치수는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몸 상태였던 거예요. 윤씨 부인은 귀녀를 고방에 가두고요. 사흘 밤낮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물도 주지 않습니다. 곧 칠성이도 끌려오고요. 칠성이는 자신은 씨를 빌려달라 하기에 관계를 맺은 것 이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김평산까지 고발합니다. 귀녀와 두 남자 칠성이와 평산은 관가로 끌려가고요. 평산의 아내 하만댁은 목을 매어 자살을 합니다. 거북이와 한복이 두 아들은 외가로 쫓겨나고요. 칠성이의 부인 이민애도요. 자식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쌀쌀맞은 눈빛과 해코지를 견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관가에서 귀녀는 더욱 당당합니다. 수령이 너 살인을 공모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네 하고 꾸밈없이 거짓없이 대답을 하는데요. 다만 칠성이를 살인 공모자로 지목해서 사형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본래 칠성이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칠성이는 앞니가 모두 부러지도록 발악하며 아니라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칠성이와 평산이는 금방 사형이 되고요. 귀녀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형 집행이 연기돼요. 그 사이에 지리산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강포수는 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귀녀의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귀녀의 옥바라지를 하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신경질을 부리고 악을 쓰던 귀녀는
마지막에는 강포수의 진심을 알게 되고요. 강포수, 당신이 나랑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살걸 하고 작은 후회를 하며 아들을 낳고 처형을 당합니다. 한편 마을 밖으로 사라졌던 이민혜는 3년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마을로 돌아오는데요. 아이고, 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거지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몸도 성치 않고 군데군데 아픈 기색이 역력하고요. 아이들도 비쩍비쩍 마르고 아파 보이는 건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없으니 소작할 땅도 받지 못한 이민혜는 남들 몰래 나그네나 백정에게 몸을 팔면서 한 끼 한 끼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민혜는 윤씨 부인과 최서희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들이를 가고 있었거든요. 윤씨 부인은 고을 수령을 통해서 사실은 칠성이가 무고하게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칠성이의 부인인 이민혜에게 크게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 때문에 참 딱하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죠. 덕분에 겨울즈음에 대해서는 이민혜의 모습도 많이 나아집니다. 아니죠. 나아지다 못해 큰 일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바로 남의 남편, 강청댁의 남편인 이용의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용이는 그 일을 기점으로 사람이 점점 추해져요. 원래 되게 성실하고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천박해지고요. 성실한 모습도 사라지고 곧잘 욕을 하고 소를 팔아서 노름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월선이가 돌아옵니다. 이 월선이가 남자를 만나서 어디론가 갔다라고 소문만 돌았을 뿐이지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많이 모아서 돌아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강원도에서 삼장사를 한다는 삼촌을 따라가서 간도에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해요. 최치수가 죽고 난 뒤에 더 이상의 위험은 없을 것 같았던 최참판댁에도 또 다른 위험이 닥치는데요. 바로 지난번에도 등장했던 서울 양반 조준구입니다. 최참판댁에 남자가 없다는 것을 노리고요. 재산을 가로채려는 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악인이에요. 서희는 이제 고작 9살, 나이에 비해 일찍 철이 들기는 했지만 아직 어린데요. 서희가 맡게 될 시련은 과연 어떨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